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폭탄이 터질 것만 같은 민주당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끝나고 혹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아주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이재명도 또 아침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은 갈수록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지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2, 3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도 휴교하고 또 근처 회사들도 뭐 재택근무를 하든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하루 전날 갑자기 불쑥 이렇게 선고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 내일 정도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침 박성재 장관 탄핵 변론이 있었으니까 변론 종결 후 기일 통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무산이 됐고, 또 만약에 내일까지 이제 통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고가 더 늦어질수록 탄핵안 인용은 더욱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6명이 만약에 인용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배는 분명히 선고를 강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추측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지금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내리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변론을 마친 지 3주일이나 지금 평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을 마친 지 지금 21일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계속 숙고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8대0 인용은 100% 물 건너간 것입니다. 8대0이 아니라 4대4 내지 5대3 정도로 갈라져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2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당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빨리 선고해달라고 촉구를 하는가 하면, 또 뭐 김용민 같은 사람은 시간은 윤석열 편이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재명만 믿고 따라왔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들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선고되고, 항소심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유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게임이 끝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민이 오늘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의 딸랑이 박찬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실상 협박하면서까지 마흔역 임명을 촉구했던 것도 마흔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행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오히려 민주당이 단독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대행도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SNS에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은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트릭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꼭꼭 숨어서 입을 닫고 있던 이재명이 이렇게 직접 앞장서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상황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안이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왔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버지 이재명과 큰아들 박찬대가 직접 선봉에 나서서 빨리 탄핵 심판을 선고해라, 또 마흔역을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당혹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박찬대가 오늘 조속한 선고 요청, 그리고 마흔역 임명이라는 투트랙으로 공격을 했는데, 박찬대의 마흔역 임명 촉구에 민주당의 본심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대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내일까지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마치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도 하겠다, 이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대행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밤 민주당이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밤 비상의총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를 끄집어낸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최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 복귀를 기정사실로 보고 다시 야당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박찬대가 이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까지 마흔역 임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마흔역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문영배로부터 어쩌면 빨리 마흔역을 충원해달라는 SOS 요청이라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긴박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계열의 한 변호사는 마흔역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좌파들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마흔역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국회 측의 청구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흔역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이재명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데 이어서 정청래도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었던 문영배는 힘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오히려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에게 지금 밀리고 있다, 문영배가 밀리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문영배가 자기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이재명이 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권총 암살 위협을 핑계로 외부 행사에는 참여를 자제한다면서 의원들만 장외 집회로 내몰더니 급해지니까 직접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살 위협은 진짜였는 건 맞나요, 정말? 어제 나경원 의원이 수사 의뢰도 안 한다고 자작극이 의심된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아직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보자가 전직 정보사령부 출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도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말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전병헌 새미래당 대표가 왜 여세가 지나도록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재명은 오늘부터 시작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오늘 오후 광주를 찾았습니다. 위기의식이 고조되니까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북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광주를 다녀오면 효과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5.18 묘역을 참배한 후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 찌르고 쏘았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벌어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이재명이 말하는데 보면 찌르고 쏘고 죽이고 이런 비유는 엄청 좋아합니다. 본인이 워낙 잔혹해서, 아마 본성이 잔혹해서 그럴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겨냥해서 전두환의 전사위가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군사 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옹거리를 헤집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저격한 윤상현 의원은 오늘 SNS에 민주당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윤 의원은 이재명을 심기경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가관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재명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야당 대표는 없었을 것이다. 일극체제 이후 민주당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재명과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미래를 약속한 지도계급이 있고, 그 밑에는 온몸을 바쳐 싸우는 무사계급이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비명횡사당하고 절치부심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닥계급이 있다. 흡사 세습적 계급이 존재하는 카스트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비유 같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탄핵안 역시 오늘도 첫날 단 2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박성재 장관 탄핵안 역시 8대0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는 갈수록 부각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탄핵당하게 될 명분이 더욱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